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존 액튼 경이 말했습니다. 199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의 검찰은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권력 검찰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했고 마침내 지금은 보복 기소를 당해서 억울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도 연일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Q&A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국가 권력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한 기관이 몽땅 갖고 있게 되면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기소권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사는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나요? OECD 가입국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죠. OECD 국가 중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된 나라는 19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독자적인 직접 수사권 및 수사 인력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등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형사사법이 선진화된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검사가 광범위하게 직접 수사를 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권이 비대해진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등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이관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권 이관 계획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인력, 예산 등 이 제3의 기관으로 재배치되는 것이지 경찰의 권한, 예산, 인력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권이 비대해진다는 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제가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논의되었지만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골자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성숙됐고 입법적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셀프 법안이라고 하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면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치 편향적인 검찰보다는 제3의 수사기관이 객관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수사 방어용 법안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당선자입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면 이득을 받는 쪽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이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쪽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다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말은 허위와 왜곡의 선동입니다. 울산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셀프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종결되어서 기소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셀프 법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울산 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이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서 억지 기소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갖고 있을 경우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스템이었다면 기소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사전에 걸러냈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연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울산 사건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국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무고한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정치인, 언론인은 참 무지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임을 기필코 완성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